지금부터 헌법수호 100만 시민당 약칭 100만 시민 창립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어서셔가지고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관계로 애국가는 마음속으로 잠시 생각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내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쪽 제일 왼쪽부터 한민호 자유공화당 전략기획본부장이자 종로 지금 출마한 전 문화체육부 국장이었습니다. 회복질하다가 잘렸습니다. 인사드립시오.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신만섭 전국기독교연합 연락위원이자 한국교회언론의 사무총장이신 신만섭 목사님 맞습니다. 그다음에 미래대한행동 대표 이대순 대표님인데 좀 특이합니다. 저기 이렇게 주체를 지금 이 자리는 한국의 헌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엄중한 마음입니다. 헌법 아래는 조성환도 있고 우리 이대순 변호사도 있고 문재인도 있고 다 있습니다. 수호하느냐 호시탐탐 납치하려고 그러느냐 개정을 넘어서 코로나가 전 세계를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이 대재앙을 틈타 우리 곳곳에는 코로나보다 훨씬 무서운 바이러스가 지금 작동하고 있고 오염하고 있고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근거인 헌법을 뒤틀거나 납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수호해야 되겠다는 의미로 모였고 우리 이대순 대표님은 투기 경실련부터 시작해서 투기감시센터에 같은 많은 팀들이 활약을 했고 론스타 먹튀자본 뭐 등등등 해서 건전한 대한민국의 금융과 시장을 교란하는 자들을 감시해 왔고 또 굉장히 많은 또 정화작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는 전 세계 소위 말하자면 헤지펀드 투기자금뿐만 아니라 저기 내륙발 아주 검은 자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권이고 언론이고 정치인이고 학계고 가리지 않고 그리고 시골에 이상한 컴퓨터 기계로 하는 돈도 현금도 넣지도 못하는 도박 사이트 등등 해서 너무나 난잡하게 보이스피싱도 있고 대륙으로부터 황사와 함께 금융이 침범해서 우리를 코로나보다 100배 더 무섭게 타락을 시켰습니다. 우리 이대순 대표님은 저하고 조금 소위 이른바 보수 진보 이 틀에서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헌법적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같이 대한민국이 하나의 공화국으로 하나의 헌법하에 하나의 공화국으로 이제는 그 안에 든 사람들이 좌도 되고 우도 되고 보수도 되고 진보도 되고 하는 세상을 좀 만들자. 헌법 납치를 막는 동시에 이를 계기로 좌우가 아니라
좌쪽으로는 사회민주주의, 우쪽으로는 신자유주의 뭐 등등이 서로 터놓고 개방되고 국민들이 아는 열린 사회에서 공화국의 커먼니스, 공통성을 찾아가는, 그래서 아름답게 경쟁하는 그런 세상 만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대순 대표님, 소개가 길어졌습니다만 제가 존경스러워서 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미래에 대한 행동 대표를 맡고 있는 이대순입니다. 박수 칩시다. 그다음에 좀 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정말 자고 나면 또 새로운 우리가 그 유명한 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침에 잠을 깨기 좀 싫을 정도로 묘한 경험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이 나라에서 그것도 길게 보면은 위선 효선부터 해서 우리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지금 초까지 전부 허위와 망상에 세뇌되고 그 홍수에 의해서 내 스스로의 인격과 의식과 감정을 매일매일 분노하고, 또 분노해서 분노의 대상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비난하고 고발하면 나는 천사가 되는 이런 묘한 인간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개인의 독립과 진실의 존중, 문명과 자유의 의미를 위해서 정말 완전히 아스팔트에서, 그 다음에 최고의 정치 철학 그 공중에서 시간을 24시간을 하루도 쉬지도 못하고, 요새는 한 번씩 좀 쉽니다마는 박성현 대표가 또 나섰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뭐 욕도 많이 듣고 오해도 많이 받고 하는데 지나고 보면은 박성현 대표가 경고했던 세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맡고 있어서 참 역사에 이런 참 좋은 비전을 가지고 경고가 아니라 참 장밋빛 유토피아를 그려줘서 하루하루 그런 생활이 돼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불행히도 다른 정권들도 그렇게 뭐 낮지는 않지만 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혹은 뭐 우리 탄핵의 그 광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문 디스토피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 디스토피아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좀 너무 길었습니다. 인사말을 대표로 우리 저 박성현 대표께서 잠깐 해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인사말 갑자기 없는 게 끼어들어서 저는 저기 자유본이라는 선거구별 유권자 조직, 이게 이제 처음 시도되는 모델인데, 그러니까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 압박, 견인, 평가하자라는 이 당당한 자유시민들이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이디얼리스틱한 이상적인 그런 시도를 해왔고, 그것이 여러 다른 동지들과 단체들의 도움으로 자유시민본부 그리고 한시조직으로 공명선거지원단이라고 해서 좀 이게 성공되는 그런 선거구 내지 그런 중광역, 그러니까 중광역이라는 게 저희 한 인구 한 200만 단위 이런 모델들이 지금 전국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지금 우리 헌법수호 100만 시민단, 그러니까 약칭 100만 시민, 전 앞으로 100만 시민이라고 부르겠는데 100만 시민을 만들자고 이제 이제 나선 동지들께서 저희 쪽에서 축적된 이런 경험을 높게 평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경험하고 또 이런 사회 각 분야에서 쌓은 업적과 전문 지식이 굉장히 많은 분들, 또한 우리나라 복음주의 기독교 그 신앙인들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전국 기독교연합, 그리고 비록 그 이제 상시적인 그런 주춧돌 단체는 아니지만 그 이슈, 이번 이슈는 헌법 저지
헌법 납치 저지죠. 헌법 납치 저지라는 이슈에 함께하는 전국 6천여 명 교수 조직인 그 정교모가 이제 같이 해서 이런 조직을 만들게 된 게 참으로 그 거의 뭐 살 떨리도록 그 기쁘고 또 긴장되는 일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보면 한 조직이 실제로 돌아가려면은 어떤 로컬에서 선거 지역에서 한 3명에서 5명 사이에 저희는 그걸 장교라고 불렀어요. 저희 사무실 안에서는. 그러니까 핵심 활동가들 3명에서 5명이 나서면은 한 조직이 무지하게 활성화됩니다. 그럼 이제 경영학이나 이런 데서 일반화된 법칙이 8대2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8대2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10명이 모이면 2명이 훌륭하다. 그런 8대2 법칙인데 그러면 3명에서 5명이 20%가 되려면 모집단은 몇 명이냐? 그러면 이게 20명 정도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전국 200개 선거구. 일단 유의미한 전국 200개 선거구를 생각을 하면 20명이 모이면 된다. 처음에. 그러니까 4,000명 조직이 가면 됩니다. 그런데 공공선거지원단 같은 경우에 꾸역꾸역 한 2,000명 조직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 이제 지금 각지에서 이제 기독교 우리 신앙인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저는 물론 교문턱 밖이라 그래서 맨날 구박받지만은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요새 이제 깜짝 놀라는 게 이 교회라는 거는 원래는 이렇게 지역사회에 같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잠재적 경쟁업체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역에서 교회 벽을 허물어뜨리고 성도들, 교회 용어는 성도라 그러고 바깥 용어는 신도라 그러죠. 이 신도들을 로컬 단위에서 서로 교류시키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교회들이 지금 그런 지역에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는 현상인데 이거는 뭐랑 비슷하냐면요. 기업으로 치자면 묻지마 병합하는 거예요. 신도 기반을 교류시키겠다는 거니까. 그런 혁명적 말하자면 문화적 변경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흐름들 또 전국 교수 모임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거의 6천여 명씩 막 움직이는 거 또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또 우리 자유공화당 같은 그런 흐름 또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사실 여기 이대순 변호사님 옆에 나와 계시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잘못 보면 법무법인 덕수의 파트너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 친노사단 아니야? 그거 좌빨이네. 옛날 같으면 이제 우리 같으면 그렇게 편견을 가진다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요번에 조국 이거 벌어지면서 그동안 축적되어 있었던 그 중도와 저쪽 좌빨 사이에 그 중도 온건한 그 양심 세력과 좌빨 사이에 그 간극이 폭발해가지고 참여연대 김경률 회계사라든지 또 우리 나와 계시는 우리 그 개수작 대표님 또 개수작이라면 잘 모르시는데 개념수호 작전이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포스텍 교수하시고 대한민국의 유저 인터페이스 그리고 융복합의 선구자 쪽 클래스에 해당을 해요. 나이가 많아서 선구자가 아니라 워낙 젊은 학문이라 젊으신데도 선구자입니다. 부럽습니다. 우자장간에 뭐 이런 좋은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보수 진영에서는 잘 못 보던 분들이 이쪽 진영으로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헌법 수호에 나서자 이런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 크리티컬 매스가 저는 10,000명이라고 봅니다. 10,000명이면 8대2 법칙 하면은 20% 나오고 그러면 2,000명이 이게 상당히 그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들이다. 그러면 이건 평균 2,000명이면요. 그 말이 좋아서 그렇지 활동하실 수 있는 분 2,000명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200개 선거구니까 10명이 돼요. 그 크리티컬 매스 만을 돌파하면 이건 100만 명 그냥 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는 사실 어저께 너무 가슴이 뛰어서 잠을 좀 설쳤어요. 그래가지고 목이 좀 칼칼해졌는데 뭐 아무튼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역사적 그런 변곡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제가 소개를 또 무례를 했습니다. 저는 마인드 선백이라고 옛날 그리스의 시대 때 페르시아군을
용감히 물리친 100만 대군을 물렸다. 그뭐 뻥이 좀 있겠죠. 어쨌든 소수의 결사대 그리고 지략을 갖춘 결사대가 모여서 페르시아군을 물리친 그런 걸 따서 2년 전에 우리 돈 한 달에 5만 원씩 원천 징수하면서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전국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공동 대표를 맡고 또 있는데 그거 이게 마인드 300의 집행위원으로서 제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왜 헌법을 수호해야 되느냐? 그냥 제가 말씀을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이거는 코로나 대전염 모든 걸 다 스톱을 하고 바이러스로부터의 인간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될 상황에서 하늘 아래 우리가 헌법이 있고 그 헌법 밑에 우리가 위임을 한 대통령이 있고 입법자들이 있고 그래서 이럭저럭 4년 5년 이렇게 교체하면서 그 제도를 가져왔는데 그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100만 명을 서명을 어떤 방식이든지 받아오면은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발의권을 준다.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한 개헌 사인을 받아서 148명을 서로 내용도 읽어보지 않고 얼레뚫레 그냥 자기들 면면이 이렇게 해서 지금 국무회의까지 통과되어 있고 개헌 100만인 개헌 발의 열차는 떠났습니다. 지금 한 70% 목적지에 가 있는데 4.15 총선 그 다음에 5월 30일까지의 그 사이에 60일 이내에 이 납치가 우한 코로나 이게 헌법을 완전히 그냥 휴일조약같이 납치를 해서 100만을 하면은 온 국민이 매일은 좀 그렇고 1년에 6, 7개의 헌법 개정 발의안을 놓고 내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헌법이 말이 되니까 헌법은 없어도 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왕조 때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이 존재하는데 국민들이 내전을 치른다. 그것도 한 달 만에 한 번씩, 2달 만에 한 번씩 내전을 치른다. 그럼 국가가 마비가 되죠. 돈은 어디서 벌고 손은 누가 먹이고 식당에서 밥은 누가 하고 어떻게 됩니까? 올 스톱입니다. 무정부, 무국가가 되는 상태가 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에 갇혀 있는 지금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의 인질로 잡혀 있는 이 상황에서 헌법을 하이제킹하려고 하는 납치하려고 하는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장 현실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권 세력 더불어민주당 다 사인했죠. 거기에 빌붙어서 기생하던 참 비루한 작자들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호시탐탐 밖의 언론과 내통하고 있는 누구누구 해서 야당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벌써 23명이 사인을 하고 그러면서 언론에 나와서 나는 잘 안 보고 했으니까 나는 그 철회했어. 철회가 됩니까? 법에 대해 가지고 법안이 이미 발의가 돼서 통과를 했고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가고 있습니다. 공고일자도 가고 있고 다 가고 있어요. 선거 끝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효한 100만을 모을 수 있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리 어제 정규모도 여기 말했는데 100만을 모을 수 있는 단체는 대한민국의 시민사회 단체가 아니라 이익단체고 아니면은 거의 그 반정부 단체죠. 민노총 100만하고 정규조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단체가 임시적으로 뭘 하나 만들어서 하면은 100만을 모을 수 있는 거 더불어민주당 제일 잘하겠죠. 그 다음에 미래통합도 또 하면 할 겁니다. 근데 걔들은 물로 터져가지고 못 할 거고. 그 다음에 정의당이 100만 모으는데 아마 가장 빠르게 모을 겁니다. 자기 이름이 아닌 이상한 단체 이름으로. 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맞불을 놓고 예컨대 대한민국 체제를 변경시키는 걸 하면은 100만을 유효하게 모을 수 있는 거는 헌법 안에 있는 참 우리 한민호 본부장님 자유공화당 1% 뭐 지지율이라고 지지율이요? 정치 조직은 100만을 1% 지지를 가지고 있어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 기독 자유통일당도 사실은 최종 결정 안 했지만은 이렇게 짓밟힌 이 시민들, 이 사람들 화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미 3월 27일이 넘어가기 전에 빨리 우리가 이런 걸 준비하고 맞불을 놓을 수 있다. 그리고 예컨대 내가 우리 저 이호선 교수하고 이야기했는데 국민들이 지금 현재 나도 가장 최고의 파퓰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정족수를 200명 이상으로 한다는 헌법을 150명 이하로 한다 해도 149명에다가 무급 명예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걸 개정 발의를 100만 사인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국회에 가서 압력해서 집기 걷어낼 수도 있어요. 그런 각오로 싸워야 이게 원초적으로 봉쇄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스타팅 포인트가 된다 해서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저기 헌법 내가 좀 이제 설명이 길어졌는데 헌법수호 100만 시민단 창립 취지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미래대한행동의 이대순 대표께서 좀 우렁차게 낭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대한행동 대표를 맡은 이대순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 네? 여기 와서 그러실까? 예, 예. 카메라 각도 잘 나오게? 예, 예. 예, 반갑습니다. 미래대한행동 대표를 맡고 있는 이대순입니다. 참 오늘 뭐 코로나 사태도 사태지만 요새 언론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은 시대가 참 빨리 변하고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가 지금 오늘 개헌 저지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개헌이라는 거는 저도 법조인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법이죠. 어떻게 법률 위의 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춧돌이죠, 사실은. 그것을 이제 바꾸는 개헌안이 발의가 됐죠. 발의 절차도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국회 제적 과반수가 발의를 해야지 가능한 절차죠.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도 됐습니다. 제 주변에 제가 뭐 변호사니까 주변에 당연히 법조인들 많겠죠. 교수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판사, 검사 많습니다. 주변에 야, 이번 개헌 발의안이 이렇게 됐던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늘 만나는 사람마다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개헌 발의됐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는 거죠. 물론 이 자리에 지금 기자들이 왜 많이 오지 않았을까? 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지 않은 잘못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시민운동을 벌써 20년 넘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프레스센터거든요, 사실은. 프레스센터하고 여기 상주하는 기자들도 있어요. 불과 한두 시간 전에 하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발표를 한다 했을 때 사실은 최소한 이 플로어의 반 이상은 차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게 없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굉장히 인위적이죠, 사실은. 자, 개헌이 발의된 상태인데 법률 전문가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더 황당했던 거는 최근에 제가 만났던 이제 국회의원들 또 이번 총선에 나가시는 분들 여기에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지금 뭐 미통당 후보들도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도 여쭤봤어요. 야, 이번 개헌안 발의는 왜 발의가 된 거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늘 질문을 하죠. 국회의원도 모르고 있어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건 뭐 코미디도 아니고 호러 무비도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현실을 보면서
물론 지금 작년 9월 이후에 조국 사태 이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나라를 좀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매일매일 충격적입니다. 비단 코로나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황당한 상황 자체에 대해서 그냥 그런갑다 무감각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헌안이 발의됐고 이것이 곧 국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서 조만간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 사실 자체를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 으스스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보수 진영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고 그래서 미통당이라든지 소위 이제 보수 진영 정당들과 많은 교류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시각 자체가 이제 그쪽에 가 계시죠. 그래서 이분들이 의아해하는 거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개헌의 미통당 의원들이 또 미래한국당 의원들이 어떻게 23명이나 참여해서 같이 발의됐을까? 이 부분에 대한 분노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 대부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늘 대선 때는 민주당만 찍은 것 같아요.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비례는 뭐 가끔 정의당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는 사실은 이제 소위 지금 여권 진영하고 많은 교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시각에서는 왜 민주당이 개헌 추진을 할까? 좀 시각이 좀 다르죠. 다른데 하나에 드는 의문은 개헌이라는 것 말입니다. 대부분 아마 대부분이 아니라 필연적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대통령 임기 단축을 가져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위기 상황을 헤쳐나오기 위해서 양쪽 여야 할 것 없이 보수와 진보가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 그래서 우리가 대승적으로 양보한다. 이런 모양새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런 의미였다면 조국 사태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이라는 게 뭡니까? 장관 임명이라는 게 뭡니까? 정치적 행위입니다. 조국 사태를 둘러싼 많은 의혹들 또 그중에 사실로 밝혀진 게 꽤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민주당 주장대로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진실이 가려질 겁니다. 그건 사법적 문제입니다. 장관은 정치적 행위입니다. 장관 임명은 정치적 행위입니다. 역대 장관 임명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 사람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 그 장관 지명이 철회됐습니까? 불가능하죠.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그래서 만일 민주당이 지금 이런 개헌을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야 합심하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라면 저로서는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쓴 거는 그런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라면 조국 장관 지명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드러나는 많은 비리 의혹들, 울산 하명 사건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만약 그런 충심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울산 하명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저렇게 박살낼 수가 있겠습니까?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야당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개헌이라는 것도 이렇게 추진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통해서 여야 간의 단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도 모르게 지금 이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따 저희가 발표하는 성명서에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개헌안에 대해서 한 가지를 생각을 잘 못하고 계신 게 있어요. 100만 명이 개헌 발의를 하게 되면은 그게 국민들이 그전에는 대통령과 국회에서는 발의가 됐는데 국민한테 그런 권리를 줬구나. 이거 뭐 국민들한테 하나의 국민 참여를 더 확대한 것이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자, 국민이 발의해서 국회에서 잘 토론해서 그렇게 해서 개헌이 이루면 더 좋잖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지금 개헌안을 놓고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와 같은 기대가 무참하게 깨집니다. 개헌이 발의가 되게 되면 100만 명에서 개헌이 발의가 되게 되면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됩니다. 그 의결 과정에서 찬반 가부만 결정하게 됩니다. 발의된 개헌안에 한자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민투표를 통해서 또 가부만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한 글자도 못 고칩니다. 그럼 어떤 사태가 발생하겠습니까? 합리적 토론과 협상 가능하겠습니까? 원래 국회는 바로 여야가 만나서 토론하고 협상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장입니다. 그 기능을 뺏어버리는 게 바로 이번 헌법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네, 서론이 길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헌법수호 100만 시민단 창립 발기선언입니다. 선거구 단위로 활동하는 100만 시민 네트워크를 구성하자. 소위 보수 혹은 우파라 받아들여져 온 미래통합당 김무성의 22명의 국회의원들과 문재인 586 여권 국회의원들 148명이 함께 어울려 100만 명이 모이면 헌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 절차를 뜯어고치는 헌법 개정안을 지난 2020년 3월 9일 국회에서 발의했다. 10일에는 문재인 586 정부의 국무회의가 이 변경안을 공고하기로 결정했다. 이 헌법 변경안은 헌법의 구체적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바꾸는 절차를 바꾸는 방식이다. 이 변경안이 통과되면 첫째, 100만 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이면 언제든지 국가체제, 시장제도, 사유재산, 한미동맹, 개인자유, 동성혼 등 사회의 근본 통념과 도덕을 모조리 파괴하는 헌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기에 대한민국은 만성적 정치 내전으로 침몰한다. 둘째, 일단 발의된 헌법안은 국회에서든 국민투표에서든 한 글자도 수정할 수 없는 상태여서 가부 결정만 하게 돼 있으므로 일체의 정치적 합의 도출이 불가능한 채 온 나라가 사생결단의 정치 내전으로 돌입하고 만다. 셋째, 기존에는 국회의원 과반, 다시 말하면 유권자 기준은 2천만 명이 됩니다. 국회의원 과반이 헌법 변경을 발의할 수 있었던 데 비해서 그 20분의 1에 지나지 않는 100만 명의 유권자가 헌법을 발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떼정치, 이 떼정치가 대정치에 비해서 무려 20배의 힘을 가지게 된다. 넷째, 국회 스스로 자기 존재의 무게가 국민 발의에 비하여 20분의 1에 지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국회 자신에 의한 국회 대의제의 포기로 결국 귀결된다. 다섯째, 발의 주체 100만 명이 지역, 성별, 연령, 직종, 소득별로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어떠한 원칙도 없기 때문에 아비규환 떼정치가 일상화된다. 이번에 발의된 헌법 변경안은 한마디로 헌법을 통째로 보쌈하려는 헌법 납치기도이다. 만에 하나 3월 말에
국회 본회의에서 제적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되면 4.15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회부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넘어간다 해도 한번 이 같은 흉측한 기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언제든지 이와 동일한 혹은 이와 유사한 헌법 납치 기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는 이번 헌법 납치 기도가 진행된 양상에 주목한다. 첫째, 사회통념상 보수라고 칭해져 온 거대 야당의 핵심 지도부인, 핵심 지도자인 김무성이 물꼬를 텄다는 거다. 이는 앞으로 언제든지 여야 합작으로 헌법 납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 이 같은 흉측한 움직임에 대해서 문재인 586 집단이 지배하는 지상파 방송은 물론 소위 보수 언론이라 인지되는 조선중앙동화, 조중동까지 침묵하고 있다. 이는 매우 불길하고 으스스한 조짐이다. 사회통념상 보수 제도권 언론이 헌법 납치 기도를 방관 혹은 방조하고 있는 이 상황은 대한민국이 뿌리부터 깊게 병들고 있음을 뜻한다. 셋째, 온 국민의 관심과 주의가 우한 코로나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586과 거대 야당 지도자들이 야합하여 헌법 납치를 전격 작전으로 저지르려고 기도하고 있다. 국민의 고통을 악용하여 헌법 납치를 서둘렀다는 점에서 더욱더 악질적이다. 위와 같은 양상을 살펴보면 친전체주의 세력과 부패한 수구 기득권이 야합하여 헌법을 납치하려는 음모 기도는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왕과 사대부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나라를 망쳤듯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저지를 수 있다. 이에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작동하는 민초 자유 시민 네트워크를 조직해야 한다. 첫째, 월 회비를 내고, 둘째, 나날이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회 정치적 식견과 판단력을 가다듬고, 셋째, 서로 엮여서 서로 모여서 정치인을 압박 견인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지역 민초 조직을 형성 발전시켜 가야 한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개인 소통을 무기로 사용하고 개인 존엄과 진실 존중을 미덕으로 삼는 조직 문화이기에 이권 브로커형 동네 정치꾼들은 크게 각성해서 변화하든가 아니면 걸러질 수밖에 없다. 이미 자유시민본부 및 그를 모태로 삼은 공명선거지원단 공명선거지원단이 이 같은 선거구별 자유시민 조직 모델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실험을 마친 상태다. 이에 할 일은 증명된 모델을 확대 심화하는 것이다. 선거구별 평균 400명, 전국 10만 명이면 대한민국 정치 문화가 완전히 바뀐다. 선거구별 4,000명, 전국 100만 명이면 자유통일, 한반도의 500년 번영을 위한 주춧돌이 된다.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는 벼랑 끝, 이 위기에 몰린 지금이야말로 위대한 자유시민의 진군이 시작될 때이다. 2020년 3월 20일 헌법소 100만 자유시민단, 앞으로는 약칭을 100만 시민으로 하겠습니다. 창립 추진 단체, 그 단체 소속으로는 공명선거지원단, 자유본으로 약칭합니다. 마인드 300, 미래 대한 행동, 이선본, 자유공화당, 전국 기독교 연합이 참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나중에 두 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원래 전국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규모가
우리가 이제 이 주춧돌 첫 이니시에이팅 그 단체가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아마 우리가 정의와 진실과 호언의 그 눈덩이를 불려나갈 겁니다. 그리고 시민이 주권자로서의 결속이 된다는 걸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호 이 헌법 수호, 헌법 납치 저지 이 이슈에 대한 이슈별 참여단체로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이호선 교수께서 잠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정교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의 이호선 교수입니다. 우리 방금 그 미래대한행동의 우리 그 대표이신 이대순 변호사님께서 지금의 헌정 질서 위기, 이 헌법 납치의 위기와의 그 실상을 잘 말씀해 주셨고 또 취지문을 잘 공개를 해 주셨는데 이러한 취지문의 선언에 저희가 정교모가 공감을 해서 이 의제에 관해서 저희가 행동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정교모는 이러한 그 이슈별로 참여하는 형태로 저희가 가치를 같이 하는 시민들과 앞서기도 하고 옆에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뒤에서 힘이 되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하도록 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델은 아마 한국 시민사회운동에서 정말 새롭게 시작되는 모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상당히 진영으로 아시다시피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어느 진영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적과 아군을 구분을 하고 옳고 그름을 그 다음에 판단하는 아주 정말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좋지 않은 그런 정서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운동도 그렇게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의제별로 저희가 동의하는 이 의제에 참여하는 1호 단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사회 시민 단체도 이 기습적인 국민 발안 굉장히 위험한 화약고와 같은 이 개헌 앞으로 20대에서 이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시도될 것 같은 이러한 위험한 개헌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그러면 이 모임에 저희 단체와 같이 참여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사실 이런 모델은 저희가 역사적으로 보면 1898년에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에서 만들고 하나의 단체로 움직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독립협회에서 만민공동회가 시작했으나 그 만민공동회는 주제별로 각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종로에서 모이기도 하고 남대문에서 모이기도 하고 또 광화문에서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감한 주제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이러한 만민공동회의 정신을 저희가 지난 3월 1일 날 정교모가 중심이 되어서 제2 독립선언을 하면서 만민공동회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만민공동회 정신과 지금 이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100만 시민단의 정신 바로 그것은 1898년 1년 동안 한국 시민사회에 태동이 될 뻔했던 그러나 수구파와 고종의 무능한 판단에 의해서 좌절을 됐던 시민의식, 시민역량들을 다시 한번 120년 지나서 되살리는 그러한 운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여야를 막론하고 부패한 기득권 세력을 저희가 척결을 하고 진정한 자유 시민들이 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그 의사가 제대로 민주적으로 전달되는 계기를 만들어가는 터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늦었는데 우리 저기 한민호 저기 본부장님, 예, 한 3, 4분만. 예. 앞서 뭐 다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시도는 첫째 이 발의 과정 자체가 밀실 야합에 의한 것이다. 사실상의 반란이다. 저희 자유공화당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발의 과정 자체가 이 반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둘째는 이 헌법 개정안이 실제로 이렇게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1년 내내 정치적 내전 상태에 빠지고 4.19 직후의 혼란상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빨려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빨리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더 심각한 거는 이 헌법 개정안이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곧 이어질 이제 사회주의 개헌 또 내각제 개헌을 위한 그 디딤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저희 자유공화당은 이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그 근본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채 자체를 흔들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시도다. 이건 정말 반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헌법 수호 100만 자유시민단 이 창립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앞으로도 여러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런 그 반란 시도를, 반란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기 목사님, 제가 정치학자인데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퍼블릭 어소시에이션입니다. 시민단체 있는데 뭐 정치권의 하부 조직이 아니라 동네마다 지역마다 교회가 프랑스 귀족 출신인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그 피비린내 나는 와중에서 미국의 법제를 연구해서 처음에 6개월 받아서 9개월 동안 한 바퀴 딱 돌면서 내린 결론은 미국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 세계는 애리스토크라시와 귀족제와 앞으로 전개된 평등사회로 디모크라시로 유지가 되는데 디모크라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고 그 미국은 교회가 멀리 떨어지고 옹기종기 모여서 있었잖아요. 그 교회가 신의 교회당 안에서는 성도로서 신을 갈구하고 밖에 나가면 다 마을 타운의 공동체의 멤버입니다. 이분들이 엄정한 세속적인 공개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퍼블릭 어소시에이션을 만들어가면서 자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지껏 주권자라고 촛불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한 번도 시민, 주권자 시민으로서 힘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엉들리고 했는데 지금은 그 존재하는 권리조차도 바꿀 수 있는 위험한 장난을 21세기 12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그것도 우리 기독교 미국 선교사들하고 결합된 생각들이었습니다. 서재필 박사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길어졌는데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두 가지 점에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제가 여기 뭐 기독교연합의 대표도 아니고 아까 우리 그 박성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전달자 역할을 이제 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어떤 주관적인 그런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한국 교회가 지금 이제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라고 하는데 135년 역사가 됐습니다. 이 135년 역사 가운데 한국 그 근현대사에 있어서 기독교의 역할은 뭐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그런 것인데,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속에서도 이 정교 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작용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종교는 정치에 대해서 관여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은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종교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닌데 정치가 종교에 대해서 간섭하고 또는 어떤 그 종교에 대해서 그런 그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제 종교분리 원칙인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정치에 관한 것들은 굉장히 이렇게 좀 거리감을 두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린다면 오늘 여기서 그 말씀하시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을 겪으면서 이 지자체나 또는 정부나 또 심지어 국회에서까지도
종교의 자유가 우리 헌법에 있는 것인데 불구하고 교회에서 무조건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압력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의 가치와 또는 헌법의 그런 중요한 그런 방향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와 닿았고, 그래서 이번에 이 헌법을 이제 그런 그 개정안을 내놓으신 분들 그 논리를 제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뭐 33년이 됐는데 그동안 한 번도 바꾼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길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면 33년 동안 헌법을 고치지 않았다면 그 만들어진 헌법이 괜찮으니까 33년이 지탱돼 온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33년이 됐으니까 이제 바꿔쳐야 된다. 이런 논리는 좀 맞지 않는다. 이런 헌법 수명 30년인가 본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도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고, 어쨌든 헌법의 그 가치가 너무나 지금 현 시대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이 아니라 헌법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풍조와 그런 분위기가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모든 것들부터도 우리가 좀 지켜야 할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기 오늘 뭐 사실은 청중들하고 우리 이제 마지막에 질의 토론을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좀 독특한 게 언론 소위 주요 미디어들이 다 안 옵니다. 조금 정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거는 일종의 이 이슈가 엄밀하게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음모적으로 공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정확히 받습니다. 15,000원짜리 신문을 파는 그리고 100만 부 가까이 파는 언론이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의 지킴이고 보수의 본산이라고 하는 데서 왜 보도를 안 할까요? 딱 관련해서 사실보도 뭐 그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면 한 6cm, 7cm짜리 보도 기퉁이 하나 놓고 연합통신에 하나 들어가고 대한민국 언론은 제로입니다. 우리가 왕조의 백성에서 국민이 될 때 50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온 나라가 내가 주인이 된다는 의미에서 제주시를 제외하고 다 선거에서 만든 헌법입니다. 기본권은 그 48년 헌법에서 골자가 안 바뀌었어요. 아까 헌법이라고 그러는데 헌법 수명 30년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헌법이라고 일컬어진 이상적인 헌법인 바이마르 헌법이 13년을 못 채우고 그 헌법의 이상적인 기준인 투표에 의해서 히틀러라고 하는 천사적인 헌법이 히틀러라는 악마를 낳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9대의 개정이 있었지만 통치 부분에 소위 말 통치하는 힘 있는 자들의 게임의 룰은 바꿨어도 기본권의 골자는 유지했습니다. 지금 20세기 이후에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문명적인 헌법이 71년 반을 지속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건 헌헌법이 아니라 정말 보고같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까 우리 SNS와 유튜브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우리 유튜브 그러니까 미디어 지원단이 있습니다. 헌법 수호 저지 혹은 그러니까 헌법 납치 저지 헌법 수호 미디어 지원단인데 또 메이저는 또 요새 정치 그게 있으니까 못 나오시고 우리 정기조 TV 기자분 오셨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아주 용감하게 아주 요새 정말 새로이 그걸 하고 있는 우리 유재일 TV 나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 염영숙 박사께서 개수작 TV인데 이름을 좀 정확히 제가 나중에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오셨고 그 다음에 연대 유튜브 동아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오늘은 여기 이제 별로 그렇게 조회수가 많지 않는 하지만 단단한 걸 가지고 있는 백모 프로덕션의 세뇌 탈출 유튜버 그 다음에 정규재 TV가 할 겁니다. 그리고
황장수 TV도 헌법과 관련해서는 이 수호 쪽이고 등등등 해서 말하자면은 실질적인 오피니언을 끊임없이 열린 공공의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유재일 씨가 좀 젊은 깨시민들 좀 더 모아서 그렇게 해서 작지만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이 시험과 시련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유질 TV의 우리 유질 씨, 그다음에 개수작 TV의 여명숙 선생님 나와서 잠깐 이야기해 주시고, 연대 유튜브 나오셨죠? 안 나오셨나? 같이 한 분씩 하시죠. 그렇죠. 먼저 와서 간단하게 좀. 저는 이번 헌법 개정안의 100만 발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광장 민주주의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촛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결국은 그 우리가 이제 헌법 체계를 가지고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지금 저는 딱 그 생각이 나요. 로마가 그 내전 상태로 들어가던 때, 그 내전 상태로 들어가던 때 시작이 민회에서 크라쿠스 형제를 밟아 죽이면서, 그건 진짜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진짜 밟아서 그들의 뇌수가 터지게 나오는 그 민중의 폭거, 그리고 이제 그 공화원 그 원로원파와 그 민중파의 그 첨예한 대립이 결국 전쟁으로 갔는데, 저는 이게 그 광장이라는 곳에서 뭐 집단지성이 많이 얘기가 되지만, 아까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게 집단 폭력으로 가거든요. 집단 폭력으로 가고 집단 광기로 가고, 그게 결국은 독재로 귀결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정파들이 나오지만 결국은 폭력적인 투쟁에서 이긴 정파가 나머지를 다 제압하면서 독재로 가는 그런 식의, 그러니까 공화정이 무너지는 과정을 지금 우리 사회가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 공화정이 그렇게 영원히 가거나 유지되는 정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있어서 공화정은 잠깐씩 등장하고 거의 대부분은 전제 정치, 독재 정치가 인류 역사에서 대부분이었는데, 그 잠깐 동안에 공화정이 이렇게 무너지나, 한 200년 동안에 지금 공화정이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건데, 이거는 전 세계적인 양상이죠. 독재와 폭력이, 그리고 대중 조직이, 그리고 특히 이 우리가 생각하는 유튜브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SNS, 이 뉴미디어가 되게 공정하고 투명할 것 같지만,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보여주신 바이럴 마케팅 조직이라든지 조선족을 이용한 것이라든지, 그리고 외부 국가 세력들이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얼마든지 정보 조직들이 개입해서 조작을 할 수 있는, 대중을 동원하지만 대중에게 지혜를 준다라는 환상을 심어주지만 알고 결국은 대중의 폭력성만을 양산시키는 이런 상황, 그리고 모두가 다 불만, 이 사회에 대한 불만이 폭력을 수반해서 광장으로 나왔을 때, 그리고 그 폭력, 광장으로 나오는 폭력을 헌법 개헌이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공식화했을 때 이 나라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 저는 결국은 다시 우리는 폭력의 세계로 가고 있다. 이걸 저지 못한다면 우리는 공화정도 지킬 수 없고, 그리고 민주주의도 지킬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걸 저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명숙 대표님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명숙입니다. 네, 오늘 헌법수호 100만 시민단 창립, 오늘 이 창립 발족일을 축하드리고요. 이걸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여기 7개 단체, 시민단체, 또 유튜버 단체, 여기에 대표님들과 또 실무자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또 앞으로도 힘찬 전진을 위해서 또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저도 이런 것들이 정말 국민도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이런 헌법이 바뀌고 있다. 그것도 국민 발의를 위해서 또 국민의 목소리를 더 심어주기 위해서라는 이런 말 같지도 않고 아주 새빨간 거짓말과 이거야말로 농단의 끝판왕이 아닐까. 국정농단을 국회의원이란 작자들이 배지 달고서 저지르는 이 상황을 도대체 뭐를 해석을 해야 될까? 이런 거에 정말 그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공유해 주시고 또 미리 앞서서 더 많이 법적으로 세부적으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들을 상세하게 파헤쳐서 여기까지 이런 그 모임을 발족해 주신 우리 이대순 미래대한행동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제가 전하고요. 핵심은 이게 때 정치를 또는 이걸 뭐 국민 발의라는 이름으로 하면서 국민 대의제를 포기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도저히 그냥은 두고 볼 수 없겠다. 그러면 이거를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알리지 않으면 누가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무도 여기 그 지금 정상적으로 그 보통 언론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예전에는 해직 언론이 있었습니다. 해직 교수도 있었고요.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자기가 재갈을 물리고 있는 건지 재갈 뱉으면 죽인다고 한 건지 지금 우리 뭐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마스크 써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도 하나도 안 바뀌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미리 본 자들이 이거를 알려야 되는 그런 책임과 그다음에 이런 그 의식과 연대가 있어서 하나씩 바뀌게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런 DNA를 가지신 분들이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아주 간단하게 지금의 현황을 잘 우리 이대순 대표님께서 잘 요약을 해주셨는데 지금의 작금의 이 사태는 친전체주의 세력, 좌파 전체주의 세력 그들의 아주 그 진한 부패 상태와 또 부패한 수구 기득권이 야합해서 헌법을 납치하려는 음모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이 납치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불법을 합법화하는 그 오래된 농단의 방식을 이게 정권을 갈아타가면서 해먹는 이 짓거리들을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다음에 모든 개념과 세계관과 인간관과 규율을 뒤틀어서 몇몇 도당들의 자기들의 그 카르텔, 그들의 이익 유지를 위해서 우리 일생과 미래와 아이들, 그들의 미래까지 다 저당 잡히고 많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의 그런 그 염려가 이제 하나로 하나의 에너지로 결집되어서 큰 변화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국회의원 뭐 그 100 몇십 명이 148명이 이미 그거를 발의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여기 다 저 이제 국민들께 전달하실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그냥 이 사람들을 이번 총선에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짓거리를 했는지 국회의원이 뭐 하는 짓거리인지 니네는 왜 필요한 건지 그거를 반드시 따져 묻기를 바라고요. 그 일을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마지막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의제별 단체 참여, 이게 정당이나 또는 정파를 떠나서 의제별 단체 참여 또는 만민 공동회를 모델로 하는 그런 일들이 이런 그 디지털 기술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유튜버가 수백만이 됩니다. 유튜버 구독하는 분들이. 사실은 뭐 저기 그 지금 디지털 기기를 만질 수 있는 휴대폰을 만질 수 있는 분들 전부가 다 유튜버 구독자라고 보고요. 이 유튜브 그 수백만 구독자 그 파워를 갖고 있는 이분들이 나서서 그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되어 있는 도둑질로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래를 납치당할 수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독특한 우리 바이러스가 만든 희한한 우리 기자회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납치 당할 수 없죠. 그리고
저는 더 큰 기독교의 실현사관, 또 우리 뭐 전화위복, 또 역경의 물극필반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거기에 들어서 이제 변곡점을 넘어가는 상황이고, 밑으로부터의 지금 우리 시민이 주인으로서 결정하자라고, 그리고 헌법을 수호하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 가장 심플하게 본인의 권리의식을 부여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밖으로부터는, 대륙으로부터는 죽음의 바이러스가 휩쓸고 있고, 또 저 너머 대륙에서는 또 새로운 자유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은 핵을 가지고 핵거리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다시 당나라인지 진시황인지 전체주의 반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지속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요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유의 쓰나미는 우리한테 옵니다.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헌법을 수호하고, 우리가 지금 헌법을 100만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저들이 혹 납치해서 대한민국을 파괴할 때, 대한민국을 마비시킬 때 마비시키지 못하는 국제정치학적 용어로 억제제입니다. 디터런스 이슈입니다. 이거 우리 참여단체가 빠른 시간 내에 100만을 모을 수 있는 실제 행동에 들어가고 조직을 하고 하는 방식을 만들어서 개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약속은 100만으로 시민의병, 시민군을, 만민의 공동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사하십시오. 이상입니다.